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네, 아침에 시장 전망을 올리고 또 오미크론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모르죠. 하지만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 그래서 수혜주 정도는 살지 안 살지보다는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여러분의 책상에 한번 쭉 붙여놓고 그 중에서 혹시 뭐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들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확산 속도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면 이 중에서 고른 종목들을 지속 가져가야 되고, 만약에 기존의 바이러스 백신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이건 또 확 꺼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단타로 가져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그리고 난리지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있으면 신문 기사나 모든 뭐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빨리 정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관심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으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위의 좋은 분들에게 제 유튜브 좀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미크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올린 제 자료에도 이 오미크론의 구조를 한번 이야기를 해 줬는데 한번 봅시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돌기처럼 쭉쭉 나와 있는 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40개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어느 그 논문 같은 거 읽으면 200개, 300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40개 정도가 이렇게 돌기가 스파이크 단백질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델타 변이 때 16개가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40개 중에서 32개가 변이가 일어나서 예, 우리의 그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꺾임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하늘 거리는 바닥이 미역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유연하죠. 그리고 여기가 글리칸이라는 당질 물질로 씌워져 가지고 보호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글리칸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잘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간 세포의 건전한 세포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데, 수용체 중에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붙잡아서 간염을 시킨다는 거죠.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우리가 효소라는 걸 참 많이 해요. 효소는 단백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효소인 거죠. 그래서 효소를 공격하면 단백질의 기능을 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성 인자 중 하나인 아미노산 N501Y의 변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돼서 인체에 쉽게 침투가 가능하게 만드는 건데, 결국 우리가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mRNA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게 무력화시켜서 중화 항체를 형성을 시켜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해서 이 바이러스가 균이 침투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항체 방어막을 형성하는 그런 원리인데, 원래 DNA의 유전 정보를 전사를 시키려면, 복사를 시키려면 mRNA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mRNA가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리보솜에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보솜에 있는 속에 드는 핵질 속에 단백질을 합성시키라는 그 명령을 주는데, 결국 mRNA는 야, 이러이러한 물질을 너에게 미리 보내줄 테니까 이놈이 들어오는 것에 항체를 좀 형성해서 튼튼한 방어막을 쳐라,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mRNA는 유전 정보를 쓰면서 속도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이 기술이 혁신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현재 백신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16개를 변이가 발생했을 케이스와 32개를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기존의 바이러스가 이 나머지 추가로 형성된 16개 변이를 더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가 한 2주 정도 걸린다니까, 그때까지는 혼돈의 역사, 혼돈의 증신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건, 초창기에는 혼돈스럽지만
오히려 정리되고 반응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세계에 들어왔을 때 이제 대응이 전혀 못 됐죠. 그때 혼돈하고 그다음에 변이가 나타났을 때의 혼돈은 갈수록 시간과 강도가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대응 능력도 올라가는 거고. 자, 이런 면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반동적인 시장 흐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급락, 엔화 강세, 일본 시장 급락 등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위험자산 회피 반응을 보였다. 죄송합니다. 회피가 아니라 회피 반응을 보였다. 각국의 위드 코로나가 도입되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 와중에 악재가 생긴 것으로 특히 한국의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바이러스 확산을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신규 환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리오프닝 수혜주, 내수, 소비주들이 동반 약세로 전환하면서 시장 전방위적 대응이 쉽지 않은 현상이 뭐랄까 주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올린 금주 대응 전략에서 과감하게 위 코로나 주는 눈 감고 50%를 팔아라. 더 물론 반응할 수도 있지만 팔고 그 현금을 가지고 차기에 올라올 수 있는 테마를 쥐어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한 줄로 요약해드린 거죠.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매크로 환경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가 간 봉쇄가 확산되면 공급망 병목 이수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된다면 미국 연방제도가 진행하고 있는 긴축 스케줄 연기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큰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버팀목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등으로 이끌 요인은 아니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의 요인이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각국 정부들 대응책을 살펴보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침에 발린 소리 하나만 하는 소리죠.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신용융자를 썼던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2,800, 2,700으로 가면 신용융자가 반대 매매가 우르르 쏟아질 확률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제가 아침 자료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할 수 없이 늘 하는 건 진단 종목 수혜주. 기분 나쁜 수혜주네요. PCR 진단 키트에는 시젠,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나노엔텍, 나노엔텍이죠. 바드텍메드, 진매트릭스, 진시스템, EDGC, 바이오니아, 오상자이엘스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한 종목 사라면 시젠과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정도 사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에는 수젠텍, SD죠. SD 바이오센스, SE가 아니라 SD 바이오센스, 휴마시스, PHC, 미코 바이오메드, 팜젠 사이언스, 녹시자 MS, 프리시전 바이오, 천랩, PCL인데 이 수젠텍하고 SD 바이오센스 정도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진단은 오히려 그 앞에 PCR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위중 환자 관련된 의료기하고 음압병실 관련주에는 위중 환자 쪽에는 메디아나, 메가CIS, CU 메디컬 등이 있고 음압병실에는 우정바이오, GH 신소재죠. 죄송합니다. 신소재, 온방테크, 오텍, SY, MVH 코리아죠. MVH 코리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주가 다시 뜰지 안 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 안 걷는 게 낫죠.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나노엔텍,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PHC, 뷰노, 미세아이텍, 라이프 시멘틱스, 이지케어탭, 케어랩스, JLK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재택 관련주로는 알소프트, ECS, 아이캐스트, 링네트, 소프트캠프, 더전비전, 오피스넷, 오파스가 아니라 오피스넷, 영림원 소프트, 휴네시온 등이 있죠. 원격 교육 관련주로는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 첨단 러닝, 디지털 레슨, 메가스터디, 이퓨처, 아이비 기명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만약에 산다면 뭐 시젠, 미국의 화이자, 방구석에서 놀 수 있는 넷플릭스, 다음에 방구석에서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의 노블록스, 우리 한국은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그래서 게임빌, 컴투스와 이메이드에 대해서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봤는데 메타버스 관련 애들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하루 뭐 월요일 오늘 아침 정도 빠진다면 반등은 빠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숨은 나오지만 우리 힘을 냅시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책상에 딱 붙여놓고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속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사본다면 항상 1, 2등주를 사야죠. 1, 2등주는 뭡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죠. 그런 리더 종목들을 사는 게 물리지도 않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좀 좋은 종목, 시젠과 같은 애들, 이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사서 단타 들어가면 15% 와야죠. 그 정도 보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시고 배 힘 꽉 주시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큰 힘은 되지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방향성과 핵심 코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저랑 함께 호흡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즐겁고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